이 앞서 말씀 주신 이 세 가지 테스트가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고 내 교육 관점에서는 이 신체 정서 인지에 대한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구체적 직접적 사례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컨설팅 요청이 많은 사례입니다. 학습에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정서 조절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내용을 함께 보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현우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도 많고 성격도 활발한 편이에요.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작년부터 현우가 코로나로 학교를 못 가게 되면서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부터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새로운 수업 방식 자체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짜여진 스케줄대로 공부를 하다가 스스로 계획표를 짜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점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걱정이 큽니다. 저희가 보통 두뇌 발달 과정으로 보면 우리가 0세에서 한 6세 정도가 신체 정서 인지가 이제 단계별로 1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성인 뇌로 보면 약 90%의 뇌 사이즈가 커지고 앞서 이런 6년간의 이 단계별 발달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통합적 발달이 초등학교 때 우리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현우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3, 4학년 시기에 두뇌 발달 특징을 보면요. 학습과 연관된 뇌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예요. 기억과 사고, 판단, 집중력, 그리고 정서와 연관된 대뇌 변형계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즐거운 학습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 개발되는, 꼭 개발돼야 되는 부분은 1, 2학년보다 학습량도 증가했고 그리고 난이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학습량과 난이도를 소화할 수 있는 장기 기억, 그다음에 작업 기억, 그리고 학습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모님들께서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 그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그 도파민 보상회로 얘기를 하면 신체 정서 인지가 이게 조금 불완전하게 형성되었더라도 이 단계에서 이것들을 좀 보상을 적절하게 만들어주고 채워줄 건 채워주고 해야 정말 그 이후에 제대로 된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커지는데 현우의 그 상황이 실제로 더 궁금해지는데 아까 말씀 그 테스트 중에 그럼 부모가 바라본 아이의 행동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CBC를 보면 현우 어머니가 체크하신 내용을 이제 나와 있고요. 현우 어머니가 체크하신 내용을 보면 학습 의욕과 집중력, 그리고 목표 실행과 동기부여 능력, 자신감에 관련된 내용에 많은 문제를 느끼고 계세요. 그리고 지표를 살펴보면 눈에 띄게 활성화된 부분이 사회성 및 친구 관계, 그리고 감정 표현과 조절 능력이에요. 이 친구는 또래 관계들과의 관계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강점이죠. 그런데 학부모님께서 컨설팅을 원하신 부분은 학습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습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현우가 학습 의욕과 집중력이 약한 편으로 나와져 있고요. 약한 원인을 살펴보면 3학년이 되면서 학습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학습량이 많아졌기 때문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현우는 남자아이라서 신체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잖아요. 네. 그래서 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약화돼서 나온 부분은 목표 실행과 동기부여 능력인데요. 이 목표 실행과 동기부여 능력은 자연스럽게 키워지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기질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과 습관을 길러주는 훈련과 그리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절한 지원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사실 쉽게 하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칭찬과 격려, 그게 가장 중요한 지원이고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현우는 자신감이 조금 약한 편이었어요. 자신감은
아동 청소년 시기에 필수적인 학습 능력과 그다음에 사회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면 자신을 객관화하는 메타 인지 능력이 약해지고요. 자신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거나 그리고 친구들과 경쟁심이 커지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쉽게 긴장하는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래보다 신체 발달이 더딘 아이들도 자신감이 부족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현우의 경우 취약한 부분의 원인을 좀 더 객관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두 번째 테스트 SBT 뇌파인지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실제적인 아이의 이 뇌 상태를 분석한 경우라서 사실은 좀 비교적 관점에서도 궁금해지는데요. 솔루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떻습니까? 네, 현우의 경우 뇌파인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현우의 두뇌 활용 능력이 상위 54%로 조금 약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지표를 보면 인지 패턴이 40으로 매우 약하게 보여지고요. 세부적으로 더 분석해 보면 공간지각 테스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간지각 문제는 좌측의 도형과 우측의 90도 회전한 도형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맞추는 테스트인데요. 이때 좌우뇌가 협업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좌뇌는 언어적인 사고로 도형의 점이 몇 개인지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우뇌는 도형을 회전시켜서 바로 선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풀 때 현우는 좌뇌를 더 많이 쓰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기억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이 약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현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썼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도 뭐 느리긴 했지만 문제를 다 맞추기는 했었는데요. 네네. 굉장히 꼼꼼한 아이예요. 다만 우리 현우가 이 문제를 너무 오래 고민하고 풀어서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진 거예요. 정보를 판단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이 우리 현우의 두뇌 활용 능력을 약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군요. 네. 앞서 부모님이 하셨던 아이 행동 체크리스트에서도 원인을 연결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현우가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그다음에 정보를 판단하는 속도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교육의 이런 두뇌 발달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적 역량이 조금 더 다운된 경우라 보여지는데 뭐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6세까지의 1차 발달, 특히 이제 1, 2학년 때에 그런 이렇게 회로가 내재화돼서 이미 신경망이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 더 이제 고난이도의 학습이 부담이 되면 좀 이렇게 자기주도 역량이 좀 더 제대로 나오질 않거나 그래서 이 테스트가 저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잘 나온 느낌이네요. 네. 이것들을 어떻게 조금 보완하고 또 만들어 갈지 이 학습 체력 테스트가 또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기초 체력을 알 수 있는 BBB 학습 체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BBB에서는 각 지표에서 16점 이상이 나오면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우를 보시면 이제 눈과 손 협응력의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강점입니다. 예를 들면 현우는 글씨를 쓰거나 할 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또박또박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작업은 꼼꼼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 운동 지속 능력이 9점으로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근력, 근지구력이 10점, 심폐지구력이 8점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 우리 현우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기가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앞서서 CBC나 SBT에서 집중력과 집중력이 조금 약하게 나왔는데 그 집중력과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동 조절 능력 또한 10점으로 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신체 밸런스가 2점으로 가장 낮게 나와 있어요. 이 신체 밸런스는 좌우뇌 밸런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좌우뇌 협업을 해야 하는데요.
신체 밸런스가 약한 상태이면 문제 해결력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보셨을 때 우리 아이 행동 체크리스트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그리고 어려워도 포기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할 때 힘들어하고 긴장하고 또 안 해본 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등 이렇게 두려워하는 등의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운동 지속 능력, 심폐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뇌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력이 약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해 막 이런 얘기들 했는데 지금 이제 뇌과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책에서 얘기하는 건 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한다. 네. 신체 움직임이 균형이 깨어지면 실제 정서 조절이나 이런 발달에 또 인지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현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우리 현우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특히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는 커질 거고요.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을 탓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거나 실망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브레인 컨설팅에서는 우리 현우에게 두뇌 역량 강화 훈련, 그리고 두뇌 기능 확장 훈련, 그리고 두뇌 자극 훈련을 제안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현우가 잘 따라 했나요? 네, 잘 따라하고 있고요. 지금 부모님과 함께 3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년간 계속 브레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우의 변화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브레인 컨설팅을 받고 3개월 동안 집에서 하루에 15분씩 꾸준히 아이와 함께 선생님이 알려주신 명상 훈련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명상 수업을 하면서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하는 것을 힘들어해서 애를 먹었었는데 지금은 명상을 하고 나서 어떤 것이 좋아졌다고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현우가 제게 먼저 체조 명상을 언제 하자고 말을 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명상 덕분인지 아이가 많이 차분해졌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도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제지를 푸는데 모르는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려고 애쓰는 모습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현우도 변했지만 저도 함께 변한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행복한 모습인데요. 3부에서는 또 다른 사례, 브레인 컨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서 문제를 갖고 찾아온 이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다음 시간에 이 사례에 대해서 또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